요인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톤 김은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말의 문법 요소 세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제를 오늘 마무리하고 동작사까지 해서 시간 표현에 대해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오늘 미래 시제부터 새롭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표지들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시간부사어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다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at 또는 또는 yot이 있었죠. 세 개가 앞에 나오는 어간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o나 a 모음 계열이 어간에 올 경우에는 at, 그 외에는 그리고 특이하게 하가 올 경우에는 yot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공부를 하였다. 이런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특이한 선어말 어미들도 있었죠. 두 번째가 더였습니다. 더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건데요. 어제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더니 공기가 참 맑더라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더를 쓴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먼 과거 혹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에는 단절된 것을 표현하는 at 또는 ot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너 과거에 진짜 예뻤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안 예쁘다라는 의미를 살짝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형 어미를 볼 텐데요. 관형사형 어미에서 중요한 거는 동사와 형용사가 나눠진다는 거죠. 동사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결합할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는 당연히 앞에 있는 어간의 받침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빵 이럴 때는 가 들어가고요. 내가 어제 간 식당 이럴 경우에는 가 빠지고 니은만 들어갑니다. 어쨌든 가 있건 없건 니은이 올 경우에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서는 과거 시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형용사 서술격 조사 결합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이따가 보겠지만 현재 시제를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것들은 뭐와 결합해야 될까요? 네, 관형사형 어미 던과 결합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 과거 시간 부사어는 어제, 작년에, 지난주에 이렇게 누가 봐도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들이 있었어요. 현재 시제로 가볼까요? 현재 시제에서 선어말 어미는요.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다릅니다. 먼저 동사예요. 동사와 결합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는 또는 니은이에요. 앞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는, 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 앞에 먹에 어간에 받침이 있으니까 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럴 경우에 받침이 없는 가니까 니은.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형용사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선어말 어미가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녀는 참 예쁘다. 아무런 선어말 없이도 어미 없이도 우리는 현재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관형사형 어미도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다릅니다. 먼저 동사와 결합하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는 는이에요. 이때 재밌는 건 는은 선어말 어미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면 관형사형 어미는 앞에 받침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다
는이었습니다. 지금 먹는 빵 이럴 때는 받침이 있으니까 는이고 내가 가는 식당 여기서도 받침이 없는데도 는을 쓰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는 없었지만 관형사형 어미는 존재합니다. 이거는 니은이고요. 우리가 옆에서 과거 시제 할 때 자주 봤던 동사와 결합했을 때는 과거 시제를 나타냈던 니은이 이번에 형용사 서술격 조사와 결합한다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현재 시간 부사어는 오늘,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구나.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좀 길게 해봤는데요. 이제 남은 시제, 미래의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시제에 대한 정의부터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사건시와 발화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시제를 표현해보자 했는데 미래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내일부터 수행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네, 선생님, 챙겨올 것을 알려주세요. 라고 답을 하고 있네요. 이 대화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거는요, 사실 말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먼 훗날 말하고 나서 준비물을 챙기겠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이처럼 말을 하는 발화시가 먼저 일어나고 준비물을 챙긴다거나 수행평가를 본다거나 이런 사건들은 나중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미래 시제라고 하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미래 시간 부사어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어말 어미는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get이 있습니다. 과거 시제의 대표적인 선어말 어미가 ot이었다면 미래 시제에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get이에요. 다행히 현재 시제처럼 막 동사와 형용사가 나뉘는 것은 없고요. 동사, 형용사 모두 다 get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 꼭 빵을 먹겠다. 이렇게 할 때 먹다와 get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를 보니 나중에 키가 참 크겠다. 이런 것들도 크다라는 형용사라도 결합할 수 있고요. 올해 7살이니 내년에는 초등학생이겠다.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와 get이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근데요, get은 조금 특이하긴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ot이나 는 같은 선어말 어미들은 딱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그 의미만 지녔다면요.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get은 미래의 의미 외에도 여러 의미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들이 같이 있는가? 미래뿐만 아니라 추측, 의지, 가능성을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우리 미래는 예문을 넘어가고 추측의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철수는 벌써 도착했겠습니다. 이 대화만 보면 사실 발화시 이전에 철수가 도착했다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과거 시제예요, 지금. 근데도 우리가 get을 쓰고 있다는 거야. 도착했겠다. 여기서 get은요, 사실 미래의 의미보다는 추측으로서 확실히 그 사건시가 일어났는지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의 의미로서 get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get이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미래 시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아직 물론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이니까 미래 시제는 맞겠지만 단순히 미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의지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 다음에 가능성도 보면 이 문제는 나도 풀겠다. 아직 문제를 푸는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미래 시제는 맞지만 이 또한 단순히 미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겟에서 나타나는 의미들도 파악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넘어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괄호하고 을이죠. 이 리는요, 요즘에는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괄호치고 써놨는데, 이때 예스럽다라는 거는 약간 옛날 말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3시까지 가리다. 뭔가 자신의 다짐, 의지를 또 나타내기도 하면서도 미래 시제, 아직 3시에 간 건 아니잖아요. 발화시 이후에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미래 시제가 명백하긴 합니다. 그래서 평서문에는 가리다, 의문문엔 가릴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이는 거고요. 주로 아마 몇몇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에는 좀 옛날 말투들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제가 어찌하오리까 할 때 이 리 같은 거,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선어말 어미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볼 텐데, 관형사형 어미, 그 중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는 리을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빵, 내가 갈 식당, 이것처럼 지겹게 많이 반복했죠.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의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리을이 있으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을 다음에는요, 다양한 명사들이 올 수 있어요. 아까 같이 빵, 식당 같은 명사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우리는 특이하게 이 리을 뒤에 의존명사, 것을 참 잘 붙입니다. 의존명사에 대한 정의는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명사는 명사인데 얘 자체가 단독적인 의미를 막 지닌다기보다는 어떤 보조적인 의미만 지니고 의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콜로 쓰이지 않아요. 앞에 어떤 수식하는 말이 꼭 와야 됩니다. 그게 의존명사에 대한 간단한 정의고 그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지 않아도 문제풀이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CJ를 이해하는 데는 아직 의존명사까지 몰라도 된다. 대신 어쨌든 을 것 혹은 우리 대화에서는 을 거의 형태가 참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표현인 것만큼 의존명사 것과 함께 리을이 오는 경우를 눈에 익혀두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부서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래 시간 부서는 뭐 내일, 다음 주에 혹은 내년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올 수 있겠죠. 딱 봐도 미래 시제인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봤던 표처럼 미래 시제도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get을 쓴다는 거. 저도 곧 가겠습니다. 이런 거. 가다 뒤에 get이 붙었다. 물론 선어말 어미 get 외에도 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잠깐 넘어가고요. 예스러운 말, 요즘엔 잘 안 쓰는 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를 보면 리을이 있습니다. 영수는 떠날 사람 이렇게 떠나다에 리을이 붙여서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어처럼 쓰이게 됐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것과 자주 붙는다. 이때 것은 의존명사를 하는 건데 예문을 보면 내일이면 물건을 받을 것입니다. 리을 것의 형태가 참 많이 오죠. 마지막 미래시간 부서는 여기 본문의 예문에는 내일이라고 나왔네요. 내일 아침까지는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의 내일이 여러분들은 미래를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세 가지의 시제를 모두 다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보시면 대화가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가, 나, 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각 대화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고요. 그 시제에 그 표현들이 어떤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스스로 답변을 하신 다음에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안 풀었다면 영상을 멈춰 주시고요. 다 풀었다면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 가는 어제, 없더라, 갔어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어제는 시간 부사어니까 너무 뻔하고요. 없더라에는 우리 선어말어미 더가 쓰였고, 갔어에는 선어말어미 가앗서니까 앗이 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시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 대화에서는요, 먼저 어머니의 말에서 갈 거니 라는 것을 통해서 시제를 알 수 있고, 아들의 말에서는 내일, 그 다음에 갈 거예요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갈 거니와 갈 거예요는 모두 리을에 의존명사 거가 온 거고요. 내일은 미래를 나타내는 명백한 시간 부사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화는 미래 시제라는 거. 어렵지 않죠? 마지막 다가 아마 좀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연이의 말에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 읽는, 여기서는 읽다라는 동사 어간 읽에다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는이 온 거죠. 그래서 읽는. 그 다음에 뭐야를 많이들 못 찾았을 거예요. 뭐야에는 뭐이야인데요.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사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아무런 선어말 어미가 오지 않음으로써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면 만약 과거 시제로 썼을 때 어떻게 질문을 했을지 한번 나연이의 말을 바꿔봅시다. 지금 대신 어제라고 해봐요. 어제 읽는 대신 이제는 읽은이 되겠죠. 읽은. 어제 읽은 책은 뭐야 이렇게 안 하고 이제는 뭐였어 라고 할 거예요. 뭐였어는 뭐이었어의 줄임말이잖아요. 즉 뭐이야 사이에 엇을 넣는 거죠. 이때는. 근데 이때 지금 뭐야는 엇도 없는 형태. 즉 아무것도 오지 않은 상태니까 현재 시제라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집이야는 더 명백하죠. 시집이다 라는 이 서술격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 옆에 선어말음이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고 그냥 야라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과거 시제로 바꿨다면 시집이였어 라고 했겠죠. 혹은 미래 시제로 바꿨으면 시집이겠어.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어시나 객 같은 선어말어미가 오지 않음으로써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과거, 나는 미래, 다는 현재 시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들을 통해서 알아봤네요. 다음에 선생님이 뭐 자료실에 관형사형 어미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앞에서 이미 다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동작상을 배우고 할 거니까요. 3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3번 문제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ge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get은 특이하게도 미래 시제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추측, 가능성, 의지 등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문장을 읽어보시고 미래 시제 말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 같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시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은 일시정지 해주시고요. 다 풀었으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입상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아직 입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미래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 스스로의 다짐을 하고 있네요.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아직 일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것도 사건시가 더 나중이니까 미래 시제는 맞는데요. 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설악산에는 벌써 단풍이 들었겠다. 이건 이미 단풍이 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건데 물론 그 사건시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자신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미래 시제가 절대 아니고요. 들었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선어말음이 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과거 시제예요. 만약 추측이 맞았다면 단풍이 든 것은 말하기 이전에, 즉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은 시간 표현 중에 첫 번째, 시제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시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모르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시제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처음 아마 정리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하나하나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예문을 떠올린다면 외우지 않아도 일상에서 아마 잘 지켜서 썼을 거기 때문에 시제를 공부하실 때는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시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로 소나무 오면 어떻게 했더라? 아, 먹었다. 이렇게 하지? 그럼 여기에 어시 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으로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 표현에 남은 두 번째, 동작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지막 내용입니다. 동작상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교재에 밑줄 치면서 한번 볼게요.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나타낸다. 동작의 양상에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동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진행상, 두 번째 완료상이 있습니다. 우리 진행상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진행상은 동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완료상은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의 진행인 진행상, 동작의 완결이 나면 완료상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이름 자체가 진행과 완료니까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동작상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표지들은 뭐가 있을까? 이번에는 어미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용언이에요. 보조용언을 통해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은 뭐뭐하고 있다, 뭐뭐해, 하어, 어아, 가다. 선생님, 근데 보조용언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조용언을 자세히 지금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정리하면은 용언은 용언인데 원래 그 용언이 가지고 있던 사전적 의미, 본래의 뜻을 가지기보다는 앞에 다른 용언 앞에 다른 용언과 함께 오면서 그 앞에 오는 용언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해 주는 용언, 보조 용언인 겁니다. 그래서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어 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요.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먹다라는 용언을 돕기 위해서 먹다라는 용언의 의미에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먹고 있다라는 걸 쓰는 거예요. 나는 숙제를 다 해간다. 여기도 다 하다라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어 가다 이렇게 아어 가다. 여기서는 정말 가다, 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숙제를 다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숙제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에요. 그리고 어미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는 말 그대로 문장의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계속해서 연결해 줄 때 쓰는 어미예요. 그래서 으면서가 있는데 진행상 으면서의 예문 나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본다. 지금 먹는 행위와 TV를 보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진행이 되고 있죠.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과 연결어미였고요. 마찬가지로 완료상도 보조용언과 연결어미로 나눠져요. 완료상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은 아어버리다. 그 다음에 아어있다가 있습니다. 먼저 아어버리다, 먹어버리다 이런 것들이 있죠. 치워버리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리다의 원래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무언가를 다 했다라는 의미로서 의미를 보조만 해주고 있죠. 먹어버리다는 먹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먹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어 있다는 어떤 상태가 완결된 상태에서 지속된다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상에 도착해 있다. 도착을 이미 했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도착은 끝난 거예요. 도착하는 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조용언으로 완결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연결 어미를 보면요.
이번에는 뭐뭐와 고서가 있습니다. 아까 예문 그대로 바꾸면요. 아까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본다였는데 이번에는 밥을 먹고서 TV를 본다. 어때요, 여러분? 연결어미만 바꿨는데 아까는 먹는 행위와 TV를 보는 행위가 동시에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먹는 행위와 보는 행위가 순서가 딱 정해지죠. 먹는 행위를 완결하고 나서 TV를 본다라는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밥을 먹고서 TV를 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어미를 통해서 완료상을 나타낼 수도 있구나. 이거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정원이와 지연이의 대화를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원이의 말에서 지연이는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표지, 고 있다라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진행상이고요. 그리고 정의는 벌써 정상에 도착해 있어. 여기에는 있어 라는 완료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사용됐죠. 그래서 지금 정원이의 말 안에서 진행상 하나, 완료상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외우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간혹 가다가 동작상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행상은 현재 시제만 든다. 완료상은 과거 시제만 된다. 뭔가 진행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떠올리는 것 같고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무조건 과거 시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동작상은요, 특정 시제와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무관해요. 동작상은 진행상이건 완료상이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초록색이 진행상, 오른쪽에 빨간색이 완료상입니다. 진행상부터 한번 볼까요? 고 있다가 쓰인 건데요. 경찰이 어제 범인을 쫓고 있었다. 어제와 엇을 통해서 과거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진행이 사용될 수 있구나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찰이 지금 범인을 쫓고 있다.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있다 사이에 아무런 선언말한 의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시제구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인 거죠. 마지막 보면은 경찰이 내일쯤 범인을 쫓고 있겠다. 내일쯤이라는 시간 부사어와 있겠다의 선언말 어미 get. 미래 시제에서도 얼마든지 진행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완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은 어제 이미 경찰에 잡혀 있었다. 어제라는 시간 부사와 있다 앞에 있다 사이에 엇이 들어가는 거죠. 었다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어 말함이 엇과 어제를 통해 보니까 과거다. 과거를 완료가 있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재에도 완료상을 쓸 수 있습니다. 범인은 지금 경찰에 잡혀 있다. 있다 사이에 아무런 선어말 의미도 안 왔고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를 통해 현재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료상이에요. 심지어 미래도 됩니다. 범인은 내일쯤이라는 시간 부사어 경찰에 잡혀 있겠다 사이에 오는 선어말음이 get.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제는 명백한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완료가 된 거죠. 잡힌 행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완료상을 쓰고 있는데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시제와 특정 동작상을 연결하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무관하다라는 점 꼭 아시기 바라요. 그러면 한쪽 넘겨서 마지막으로 학습활동 2번을 풀고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빠르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문제를 다 못 풀었다면 영상을 멈추고 다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다 풀었다면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자리에 앉아있다에는 있다 완료상이 쓰였고요. 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를 보면요. 고 있다라는 진행상이 쓰였습니다.
날이 더워서 꽃이 시들어간다는 가다라는 진행상. 민우는 동생의 간식을 먹어버렸다에는 버리다라는 완료상. 여기까지는 다 보조용언을 통해서 진행상 또는 완료상을 나타냈고요. 마지막은 연결어이죠. 진수는 음악을 들으면서 으면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연결어이었습니다. 우리 각각의 문장의 시제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정화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있다 사이에 아무런 서너만 어미도 오지 않으니까 현재 시제. 그리고 있다도 현재 시제. 시들어간다는 가다가 애초에 동사다 보니까 가다 사이에 니은이 왔죠. 현재 시제. 먹어버렸다는 먹어버리다에 어시 왔으니까 과거 시제. 밥을 먹는다는 먹다 사이에 는이 왔으니까 현재 시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마지막 시간 표현에 대한 개념인 동작상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문법 요소 4가지 중에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을 마무리한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대망의 피동 표현이 남아 있는데요. 인용 표현도 물론 있고요.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나아가 볼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영상으로 우리 한번 배워봐요. 그럼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